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흑인 정치인으로서는 처음 일리아나 커밍스 의원 시신이 의사당에 안치됐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추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상현상들이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40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하라면서 청문회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부통령의 형을 포함해 48명의 공화당 정치인도 민주당과 함께 비공개 하원 탄핵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벽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름다운 벽이 건설되고 있다면서 콜로라도주도 멕시코와의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연설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멕시코 국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사는 대통령의 세금 보고 관련으로 출두한 법정에서 대통령은 뉴욕 5번가에서 잔혹하게 총을 쏴 사람을 살해해도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는 아직 단단하지만 시리아 철군 등의 이슈로 뜨겁지가 않습니다. 복음주의자의 지지가 더 높아지지 않으면 단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미국이 내전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가치와 이상을 버린 채 정치 화합을 하는 것에도 지겨워하는 유권자가 늘어납니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기구마다 차이가 있고 결국 토론을 시작한 후 큰 변화가 없습니다. 1% 이상 지지율 변화가 있는 유일한 후보는 피트 부리저지 시장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지만 한국과 일본의 무역 마찰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3, 4분기 매출이 크게 올라 주식값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신시내티 의대 학생들이 보험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자 학교에서도 지원해 규모가 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주요 인물들의 연설은 끝났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의사당의 흑인 정치인이 숨진 뒤에 그의 시신이 안치되는 영광을 누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먼저 새로운 노멀이라는 얘기는 여러 분야에 많이 쓰입니다. 물론 그 테크놀로지 업계의 급격한 변화에도 뉴 노멀을 붙일 수가 있고 그런데 정치계의 뉴 노멀은 날마다 기록을 깹니다. 그래서 어제 사람들이 양식이 있다고 할까요? 의식이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올바르게 또 세상을 알아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네 하고 3번을 웃었습니다. 제가 그 3번 웃은 것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추세라서요. 가장 가벼웠던 것은 어제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런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지도 제작자들 컨퍼런스에서 연설하지 않았기에 다행이죠. 오일 앤 가스 컨퍼런스에서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하면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멕시코 장벽, 김정은, 오바마 이런 그 몇몇 그 대명사와 이슈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미군 철군하고 내가 그쪽을 휴전시켰다라고 자화자찬을 할 때도 끝에 보면은 이제 그 멕시코 장벽 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민은 미국에서 국가 안보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일 앤 그 가스 컨퍼런스에 가서도 역시 지금 미국의 아름다운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늘 얘기하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장벽인데 뉴멕시코에도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콜로라도주에도 세워지고 있고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지금 왜 안 들리고 있죠? 금방 들려야지 되는데. 제가 말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뉴멕시코에 장벽이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뭐 캔사스 같은 데는 세울 필요가 없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Win. You know why we're going to win New Mexico? Because they want safety on their border. And they didn't have it. And we're building a wall on the border of New Mexico. And we're building a wall in Colorado. We're building a beautiful wall. A big one that really works, that you can't get over. 네, 지금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할 때 절대로 웃지 않았거든요. 아주 그 진지한 표정으로 했는데, 이제 콜로라도에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is build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멕시코와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주부터 시작하면 캘리포니아주와 바로 오른쪽에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와 텍사스 이 4개 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주는 뉴멕시코의 위에 있는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뉴멕시코의 주지사가 물론 뭐 민주당의 주지사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자레드 폴리스 주지사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awkward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킨더가든 학생들에게 미국 지도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됐네.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대통령이 굉장히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압박받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 같은 그 말 실수겠죠. 뭐 지도를 모르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대통령을 조여오는 이슈가 많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뉴스 앵커들은 웃었습니다. 픽픽 웃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거의 미국에서 태어나서 뭐 미국 그 지도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말이 초조한지 굉장히 거칠어져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더 나쁘다. 인간 쓰레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휴먼 스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화당 의원들이 200명이 좀 안 되잖아요. 그 연방 하원에서 40명이 조를 이루어서 특히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그 매트 가츠 의원이 앞장서서 의회 청문회가 요즘에 이제 국무부 사람이건 국방부 사람이건 국무부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 나가지 말라고 거부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가지 않으면 나도 문제가 되네. 나의 양식에도 문제가 되고 나의 미래에도 문제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것도 느끼고 하니까 물론 의무감과 양식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나가고, 어제 국방부에서도 한 사람이 나가는데 국방부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청문회에 나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화당 의원 40명이 5시간 동안이나 이 비공개 청문회를 중단시켰는데 5시간이니까 중간에 먹어야지 되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때는 피자가 등장합니다. 한국에서도 전에 그 세월호 사태 때 안 먹고 단식 투쟁하면 저쪽에서 피자 먹고 했었잖아요. 피자 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5시간 동안 앉아서 또 열심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센시티브한 곳이기 때문에 센시티브 그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라고 해서 SCIF라고 약자로 부르면서 거기는 휴대폰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라도. 그런데 공화당 정치인들이 휴대폰 휘두르면서 들어가고 사진 찍고 훈장 찍는다는 식으로 대통령 보세요 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농성을 해서 비공개를 공개로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5시간 동안이나 청문회가 중단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비공개 청문회가 이제 6군데의 소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3군데에서 활발하게 하는데, 전체적인 그 의원 수가요, 비공개이긴 하지만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59명, 그리고 공화당 의원도 48명,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어제 농성한 그런 청문회에 48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나온 얘기가 다 뉴스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48명 가운데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형도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형이 3살 위인데요. 그 마이크 펜스가 인디아나주에서 10년 이상 정치인을 했기 때문에 그 동생이
부통령으로 백악관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원래 이 사람 비즈니스 하던 사람입니다. 출마해서 아주 쉽게 돈도 별로 쓰지 않고 당선됐거든요. 당선됐더니 부통령의 형이라서 그런지 외교관계위원회에 초선 의원들을 그 소위원회에 배치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떡하니 이 공화당이 올해 초에 이 펜스 부통령의 형인 그레이 펜스를 그 외교관계위원회에 배치를 해서 외교관계위원회가 지금 하원 그 탄핵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 부통령의 형도 당연히 모든 그 비밀 다 접근하고 이 그 증인들의 증언을 다 듣거든요. 그런데도 공화당은 이것을 공개하라고 하면서 농성을 하고 실제로 공화당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기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거 정말 체포되게 할까 하다가 오히려 이제 공화당이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도 다 알고 있었고 승인을 했고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3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을 불러서 더 터프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공화당 의원들이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에게 우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 액션을 서포트해서 어제 그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보면은 공화당의 농성 자체는 이런 일들이 없고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게 권력 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싸워야지 되는데 그 이슈도 그래서 so what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조금 있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너무 쉬운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할 치르면서 라이벌을 이제 그 내치려고 외국 그 대통령에게 그 라이벌에게 나쁜 조사를 하라고 사주를 했단 말이야. 쉽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인식시킬 수 없어서 이 과정을 가지고 지금 농성을 하고요. 이런 일을 저는 미국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백악관의 비서실장 대행,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깊숙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존 볼튼 국가안보부장관입니다. 그가 나가던 그 시점에 바로 이 우크라이나 이 이슈에 대해서도 존 볼튼이 나는 그런 일에 더러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 루디 줄리아니가 갔다고 이거 아니야 하면서 이 그 보고해야지 되는 측에 보고를 하지 하고 이제 존 볼튼이 관련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은 여기에 발을 담그지 않았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존 볼튼이 북한이라든가 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볼튼이나 백악관의 비서실장 대행의 출석 없이 이 그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볼튼이 무슨 말을 할지는 대통령조차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볼튼을 해고하긴 했지만 볼튼에게 아주 나쁜 말을 하지는 않죠. 다른 그 해고한 사람들과는 달리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좀 보기 어려웠었던 그런 장면이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특히 이제 세금 보고 같은 것을 그 여성에게 뭐 잠자고 뭐 돈 주고 입막음하고 하려는 그 여러 가지 그 너리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세금 보고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뉴욕에서는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변호사가 어제 뉴욕 법정에 그 출두를 해서 한 얘기입니다. 판사가 물어봤어요. 판사가 아니 그 관계 그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뉴욕의 그 오가에서 내가 총으로 쏴서 사람을 살해를 해도 그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지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가 이제 기소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가라고 판사가 물어봤을 때 그랬을 때 이 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 장면도 굉장히 아무튼 그 이상한 아주 그 이상한 장면으로 미국 사람들이 지켜본 그런 장면입니다. And what's your view on the Fifth Avenue example? Local authorities couldn't investigate. 판사가 한 얘기예요. 윌리엄 컨서보이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변호사입니다. Is removed from office? Any local authority. This is not a permanent immunity. Well, I'm talking about while in office. No. That's the hypo.
Nothing could be done. That's your position. That is correct. That is correct.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것이고요. 제가 판사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판사 이름은 데니 친이고 그리고 변호사 이름이 윌리안 컨서보이고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했었던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누군가를 쏴도 내 지지 기반은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박수를 받았던 My people are so smart. And you know what else they say about my people? The polls. They say, I have the most loyal people. Did you ever see that? Where I could stand in the middle of Fifth Avenue and shoot somebody and I wouldn't lose any voters, okay? It's like incredible. No, they say, 네, 미국이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더라도 뭐 이 얘기는 좀 전에 그 장면 그대로는 후보 때였습니다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형태의 미국이 돼서 인간이 어찌 태어날 때부터 다 그 우아한 품성을 갖고 태어나지는 못하겠으나 그 좀 악하거나 천한 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 솔직하고 멋지다는 이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위에서부터 백악관에서부터 의회에서부터 대통령의 변호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미국이 정말 그 내전에 이르기 직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여론조사는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특히 복음주의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탄핵도 있고 뭐 G7 뭐 파리 기후 조약에서도 탈퇴한다고 하고 시리아 문제는 뭐 내가 다 그 휴전시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칼자루를 지금 전부 러시아가 쥐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나중에 그 방송 끝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이 나한테 미국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전했다고 그 터키와 감사하지 않고 굉장히 그 분노해하고 서운해하겠죠. 터키가 원하는 대로 또 미국과 같이 협상해서 이뤄낸 것도 아니고요. 그 터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 사람이 만나서 6시간인가요? 5시간인가요? 에르도안과 회담을 하고 나서 터키가 원래 원했던 미국이 그전에 해주지 않았던 그런 버퍼존 아주 넓고 더 길게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는 엿새 안에 전부 150시간 안에 쿠르드족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랬는데 왜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리아 문제는 복음주의자들이 아주 그 시리아에서의 철군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미국이 시리아의 유전을 지키는 것처럼 뭐 몇십 명은 그 미군을 거기에 두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 유전지대를 직접 관할하지 못합니다. 국제법상 다른 나라의 그 유전지대를 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장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피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쪽 안에서의 동맹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 잘 모르는 유권자들을 그런 형태로 속일 수는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것도 굉장한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미국이 어떠한 그 국제적인 평화라든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관심 없고 오일, 돈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써먹을 때는 열심히 그 크루드 써먹고는 확 갖다 버려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은 왜 싫어하냐면 복음주의자들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복음주의자들은 뭐 우아한 그 같은 이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크루드 그쪽 지역에도 이제 항상 또 복음주의는 크리스찬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루드족 가운데도
또 그쪽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겹쳐져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천이 있는데 그 크리스천들이 당장 불편해지고 집 이사 가야지 되고 이사 갈 돈도 없고 이래저래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곳에 있다가 나중에 또 이사 안 간다고 터키에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 그쪽 지역에 크리스천을 버렸다 해서 얼마 전에 그 팻 로버슨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천국 가기 힘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요. 고치지 않으면 근데 안 고치고 끝났습니다. 해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또 그 복음주의 그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들 또 말을 믿으니까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팍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화이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쫓겨나야지 된다. 상하원에서 다 탄핵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28%가. 그리고 NPR과 마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복음주의자들은 62%가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다. 62%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뭐 40%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62%면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그 정도 되니까 많지만 그런데 2016년도를 생각해 보세요. 80% 이상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잖아요. 새로 나온 Public Religion Research라는 데서 인스티튜트가 조사한 것을 보면은 공화당이거나 공화당 쪽에 속한 화이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82%가. 그러나 이제 여기에 또 복음주의자 가운데서 민주당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지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워낙에 인기가 없기도 했지만 간신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물론 그 선거인단 표는 몇십 표 차이가 나지만 그것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그 주에서 이기면 몇십 표씩을 가져가니까 몇십 표 차이가 났던 것이고 뭐 한 300만 표 정도는 힐러리 클린턴이 실제적인 유권자 표는 많이 가졌고요. 300만 표 더 되든가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82% 뭐 80% 이상이 찍어줬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62%면 위험하잖아요. 이게 80%까지 올라가 주지 않으면 단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시리아 때문에 그건 이제 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분야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학자잖아요. 라스트 네임만 기억나네요. 커프만 이 사람이 그 본인이 볼 때는 이거 올라가지 않으면 단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워싱턴 이그제미너의 보도를 좀 보겠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문이죠. 미국 사람들의 67% 해서 제가 10명 가운데 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군데의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하나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정치학이 아주 좀 강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도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곳은 어디든가요. 아무튼 또 하나는 아래 보면서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거의 그 내전 직전이다. 정치적으로는 그 방향이 해서 현대 역사상 가장 정말 좀 역겨운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 유권자들이 너무 화가 나 있는데 그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화가 나는데 공화당에서는 화가 나게 부추깁니다. 팍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 화나는 것으로 해서 화가 날 땐 항상 악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민자가 악당이 되고 민주당 어떤 후보가 악당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쪽을 뭉치게 하는 사실은 정치로 보면 가장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가장 비열하다고 볼 수 있는 그걸 지금 이제 팍스는 요즘 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덜하긴 하지만 팍스나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이고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교학자 이 사람도요. 팍스가 전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딱 지지해주지 않으면 복음주의자들의 지지가 올라가기가 힘들다. 복음주의자들이 또 팍스를 많이 보고는 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조지타운의 여론조사 결과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도 굉장한 네거티브전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기고 여기 나왔네요.
레이크 리서치 파트너라고 해서요. 약간 이 조사기구는 민주당 쪽에 조금 가깝기는 한데 어쨌든 87%의 유권자들이 너무 지금 정치를 보면서 그 정치에서의 무례함 같은 것 때문에 좌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미국에서 지금 뭐 이게 뭐 협상 서로 합의를 하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타협. 이때의 그 컴프로마이징은 타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타협도 그 정치인들이 타협하는 것도 지겹다는 겁니다. 타협도 정도가 있지. 미국의 value와 미국의 이상, 미국의 가치를 저버리면서 정치적인 이익으로 타협하는 것에 완전히 sick and tired 됐다 하는 사람들이, 좌절했다 하는 사람들이, 짜증난다 하는 사람들이 87%, 84% 이상과 가치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컴프로마이징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식에서 정치를 하라는 게 가장 큰 주문인데 커먼 그라운드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요. 양측 다 싫어하고, 그리고 이렇게 된 데의 원인을 세 가지를 꼽는데 지금 두 군데 여론조사 기구에서요. 첫 번째 소셜미디어, 두 번째 뉴스미디어, 세 번째 대통령, 분열하는 것의 세 가지 원인을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런 것이 표준화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질병 자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었고, 올해 민주당이 또 이 백인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잘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하니까, 아유, 그러면 뭐 이러니 저러니 다 똑같으면 아주 별종을 한번 해보지 하고 별종이 말이라도 재밌게 해주고, 엔터테이닝을 아주 잘해주잖아요. 어디 랠리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아예 어차피 그런데 되든지 안 되든지 말이라도 과격하게 하고 재밌으니까 일단 즐기고 저 말을 한번 믿어보지 뭐. 어차피 지금까지 안 해줬잖아. 민주당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틈이지 그 질병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미국이 병에 걸려 있었다는 그런 뜻이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민주당이 잘해줘야지 되는데 민주당이 절대로 잘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뚜렷한 후보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다른데, 어제는 제가 CNN의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또다시 아주 앞서가서 엘리자베스 워렌보다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7포인트 조 바이든 후보를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38의 네이트 실버가 여러 가지를 한 8가지 정도 되던데, 8가지 더 되나요? 쭉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사람은 유가브, 영국의 에머슨, 퀴니피악, CNN, 모닝 컨설트, 보통 폴리티코랑 같이 하죠. 입소스, 서베이 USA 등등을 해보니까 토론이 시작된 게 언제죠? 불과 얼마 전에 후보들의 토론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4차례 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크게 지지율이 변한 사람은 핏 브리저지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1.1% 플러스가 됐고, 버니 샌더스도 플러스네요. 0.8%. 엘리자베스 워렌도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그 전보다, 디베이트 전보다 0.4% 올랐을 뿐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0.5% 내려갔고요. 지지율이 27.9에서 지금 27.4 전체적으로, 워렌은 20.6에서 21%, 샌더스 16%에서 16.9%, 16.1에서 브리저지가 5.4%에서 6.5% 이렇게 돼서 지금 민주당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특히 오늘 나온 퀴니피악 조사를 보면은 이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싸울 때는 제일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나오거든요. 42%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한때는 56%까지 갔었는데 713명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이거나 민주당의 기운, 무당파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6%포인트입니다. 해서 아직도 민주당은 봐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하고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 이름까지 다시 나오는 형편이고요. 잠시 뒤에는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래 버티면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 결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요. 테슬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3, 4분기의 수익이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뭐 매출이 뭐 63억 달러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당 그 어닝이 1달러 86센트, 전문가들은 뭐 42센트 뭐 이 정도, 아직까지도 물론 마이너스 많이 나고 있지만요. 그렇게 봤는데 어쨌든 예상보다 훨씬 좋아지니까 어제 뭐 다 장 끝나고 나서 애프터 아워 그 트레이딩이었는데 거의 뭐 21%나 주식값이 올랐거든요. 저는 지난해에 그 테슬라 주식값이 120 몇 달러였을 때 보고 그리고 처음 봤더니 그랬더니 251달러 35센트에서 307달러 67센트까지 올라갔고 뭐 지금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매출도 어느 순간에 돼 보니까는 이게 괜찮아지는 게, 왜냐하면 운영이 조금 부드러워지니까요. 전에는 그 테슬라를 사려면은 뭐 몇 년을 기다려야지 된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몇 주일만 기다려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도 예정했었던 것보다 항상 늦게 나왔는데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또 테슬라 그 세마이도 내년에 뭐 제한적이지만 아무튼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좀 주식 시장도 그 테슬라의 주식값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낙연 총리가 그 내용이 어디 갔죠?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서 아베 신조 총리도 다 그 만났죠. 만났는데 그 부분 제가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야죠. 어쩌겠어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했고 했는데 미국에서 딱 두 가지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한국의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CNB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이 무역 마찰 같은 것을 서로 잘 좀 그 협상을 해서 이 긴장을 풀어보자고 약속을 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표현할 때 일본과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나라가 미국의 동맹이고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연관이 있으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연관성을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으로 매체는 아직까지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북한과의 문제도 일본, 한국, 뭐 중국 다 연결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100명도 넘는 저널리스트들이 이 두 사람의 미팅을 취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CNBC도 마지막에는 그런 지적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그 갭이 너무 크다, 너무너무 그 와이드하다. 그렇게 아직도 그 remain wide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똑같은 내용을 fail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목에 표현을 합니다. 역시 일본과 한국의 이 대화가 이 외교적으로 아주 깊은 그런 그 수렁에 빠져 있고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푸는데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뭐 될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지난번에 무슨 뭐 초계정 이런 그 영해에서의 그런 그 마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소미아는 별로 오히려 얘기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낙연 총리가 1965년도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에 그 조약을 기본적으로 한국이 존중을 하고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사실 그 일본과 무역 마찰을 풀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었다고요. 만약에 지금 징용 문제로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한국 그 대법원의 판결로 그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 배상을 해야지 될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해야지 될 보상 내지 배상 뭐 다 들어가겠네요. 그 미닝이 그렇게 될 경우 한국 정부에서 그 일본 회사들에게 reimburse 해주는 돈을 도로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그러면 그런 형태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지금 일본의 정부 발표로는 한국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이 일본이 그 제시를 한 이제 그 중재를 제3의 그 중재를 하는 주체가 중재를 하는 이런 것을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태, 이 논쟁이 어떤 그 돌파구를 이번에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두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그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 말은 했다는 보도 나왔고요. 그리고 요 며칠 있었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국에서 특별히 뭐 새롭게 분석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금강산 백마 타고 금강산을 백마를 타고 가는 건 아니죠. 금강산이 훨씬 남쪽인데 이 백두산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에는 백두산에는 김여정과 같이 갔고 금강산에는 이제 와이프 그 하루만 참았으면 될 것을 여러 매체에서 뭐 리설주가 4개월이나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어떤 매체에서는 임신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왔잖아요. 금강산에 검은 옷을 입긴 입었더군요. 좀 짙은 옷이던데요. 그리고 이제 최선희가 왔고요. 미국 통인.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정말 허접한 그 남측이 지어준 것 다 그냥 쓸어버리고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상징이나 여기에 걸맞는 이런 걸 만들어야지 돼라고 해서 현대 아산이 깜짝 놀랐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국이 낮은 레벨이기는 했지만 아주 강력한 건 아니지만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김계관이 딱 그 북한 쪽에 아니죠. 북한 쪽이 아니라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인조이한다라고 어제 짧은 성명이었지만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그 김정은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에서는 그 미국의 올 연말을 어떻게 견디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다지만 사실 그 문장을 읽어보면 미국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좋은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는 그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해놓고 미국에는 여전히 물론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랫사람들이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아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미국에서는 그렇게 아무튼 해석을 하고 있고 그 금강산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이제 누군가가 북한 사람에 의해서 숨진 이후에 딱 그 관광이 중단됐는데 그 뒤로 북한 사람들 그 시설들 untouched 이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요. 물론 이산가족 찾기 할 때는 뭐 쓰였지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그래도 이건 미국이지 하는 내용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0월 17일에 68세로 숨졌습니다. 평소에 심장질환이 좀 있었고요.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소장농이었는데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지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볼티모어로 이사를 갔고 그 일라이어 그 커밍스 의원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전부
그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존경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의사당에 그의 시신이 안치돼서 이제 퍼블릭 뷰잉이 허락이 되는데요. 제일 민주당이니까 이 사람이 낸시 펠로시,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앉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민주당의 척 슈머 앉았고, 그 다음에 또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이런 식으로 모든 의원들이 나와서 뭐 한두 마디씩 했고요. 우아한 의정 활동과 우아한 인간적인 삶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 숨지면 전부 의사당에 안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32번째예요. 32번째 퍼슨인데 이제까지 12명의 대통령이 의사당에 안치됐었고, 지난번에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었었죠. 그리고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 빌리 그레이엄 목사, 로자 박스, 이런 사람들이 의사당에 안치가 됐었고, 내일 장례식은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에서 열리고요. 내일 장례식에서 조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이 맞습니다. 커밍스 의원은 블랙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의사당에 이제 숨진 뒤에 안치되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연방의 특히 공화당에서는 블랙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국적인 것은 신시내티 대학교의 의대 학생인데, 이 의대 여학생이에요. 캐롤라인 헨슬리라는 학생이 대학교 의대에 가기 전부터 어떤 의료기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의대생이 되면 꼭 그런 일을 해봐야지 하고 더 힐링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다른 주에서도 온대요. 하니까 학교 약대에서도 약도 무료로 주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또 치료를 해주고 해서 점점 늘어나고 버스까지 만들고요. 강희신이었습니다.